잉글랜드의 최근 경기는 다시 한번 팬과 축구 전문가들에게 많은 감정적 기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팀은 BBC 생방송에서 손흥민이었다면 3골 이상을 넣었을 것이라며 공격수 해리 케인을 비판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이는 손흥민에 대한 격려일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케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 경기에서 케인은 사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대 골문을 뚫지 못했다. 이는 전문가들을 실망하게 만든다. 케인 같은 선수에 대한 평가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케인에 대한 비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케인의 비난 없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해리 케인이 축구팬 커뮤니티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로 2024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의 경기는 그와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제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잭 그릴리시, 주드 벨링엄, 필 포든, 부카요 사카, 데클란 라이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등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된 스쿼드를 갖춘 황금 세대로 꼽히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한 명 빠져 있다. 모두가 직면할 수는 없습니다. 세르비아와의 경기는 해리 케인과 그의 팀원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공격수들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여전히 기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그의 활약상에 대한 궁금증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상황에서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히는 손흥민의 부재는 중요한 볼거리다. 이런 현실은 손흥민이 떠날 수도 있는 공백을 잉글랜드 대표팀이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 대답은 비록 잉글랜드의 팀이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와의 경기는 잉글랜드의 스타들이 팬들의 눈에 승점을 증명하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잭 그렐리시의 부재와 해리 케인이 무능함으로 인해 많은 팬들은 다가오는 도전에서 팀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의 경기는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예측과 전혀 달랐다. 그는 타이트한 수비에 집중하는 5인 수비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다. 전반 10분 동안 잉글랜드는 세르비아 수비진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제한적인 공격만 펼쳤다. 전문가들은 5인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가대표 경기에서 상대가 이렇게 높은 결단력을 갖고 플레이할 경우 더욱 그렇다. 세르비아는 전반 12분 정확한 헤딩슛에 이어 선제골을 넣으며 두 팀의 클래스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잉글랜드는 후반 들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세르비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특히 상대 오른쪽 대포 같은 중앙 미드필더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잉글랜드가 최소 1에서 0으로 승리해 승점 3점을 얻은 반면 세르비아는 패해 승점 0점으로 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경기 후 잉글랜드 대표팀은 부진한 성적 때문에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우승은커녕 8강 진출 전망도 희박해 보인다는 비관론을 반영했다. BBC는 또한 생방송 중 잉글랜드 팀의 성과를 강력히 비난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재능은 있지만 발전하지 못한 선수단에 제공한 장비의 양을 비판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전술이 부족해 완전한 게임 계획 없이 최고의 선수만 선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리피어의 포지션 변화와 해리 케인의 공격 시 외로움이 토트넘에서 겪었던 문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더 깊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며 사우스게이트는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전술적 배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의 실패는 아직까지 전술 훈련 능력이 높이 평가되지 않는 축구의 본고장 잉글랜드 축구의 아픔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견해도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는 실제 문제가 아닌 일부 문제일 뿐이라며 해리 케인이 마치 토트넘이 후반전처럼 최전방에 고립돼 있다고 반박한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고립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현상이라며 잉글랜드는 최소한 4강까지 진출해 매 대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단을 배치했지만 그곳은 유명한 나라라고 말했다. 최근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경쟁하지 못하고 2020년에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잉글랜드가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과거 역설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팬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잉글랜드에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2명, 램파드와 제라드가 있다. 그들은 월드컵에 출전한 적이 있고 이 두 선수는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리버풀과 첼시 선수단은 둘 다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말이다. 큰 논의에서 제외된 만큼 후회도 없을 만큼 우승을 향한 열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팀 전체가 이대로 뭉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이 아닙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뒤 손흥민은 주장의 모범을 보이며 동료들에게 공을 패스하고 슈팅과 득점을 허용하는 등 팀을 이끌었다. 그래서 손흥민은 올 시즌 10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케인은 2023 시즌 토트넘에서 30골을 넣으며 손흥민의 2점 차로 뒤져 있지만 케인은 득점 부문에서 손흥민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자신만의 공격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팀원을 이끄는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위해 희생한 적이 없어서 팀을 하나로 묶지 못한다. 한국인의 특징이자 한국인의 특징적인 약점이다. 그는 팀원을 배려하며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미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리 케인은 오로지 자신만의 공격을 구축했을 뿐 팀원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모든 것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가장 큰 점은 이것이다. 차이점을 분석해보니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